이런 어떤 형식을 처음 만들어낸 어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뭔가가 있어야 하던 놈을 전치사를 버리고 일로 갖고 와 가지고 티내서 나 이렇게 쓸래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또는 그 글을 본 상대방이 그거 좋네, 뭐 단어 하나 없애고 앞에 오는 거를 갖다가 애계처럼 뭐 우리가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식 표현에서는 애계지만 이 영어 영역에서는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겠죠. 그 영어에는 애계, 을을 간 그런 조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 이거 물건 하기로 네가 그렇게 인식해서 내게 얘기를 던져준다면 나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래 놓고 보니까 단어가 하나 없어져서 좀 편해졌네. 그러면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 언어를 들은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써보니 그 사람도 그게 편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느꼈겠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건너 어느 순간 쭉 퍼져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쓰게 되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전부가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되고 진화한 형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형식 하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앞에 게 애계고 뒤에 게 을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여기 뒤에 전치사를 붙이고 있다가 전치사를 버리고 올라가서 진화한 거고, 이걸 끄집어내면은 원래 간접 목적으로 있는 요 놈을 끄집어내면은 다시 전치사를 또 붙인다라는데, 그거는 이제 진화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 형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빠져나가서 이렇게 버렸던 전치사를 다시 붙이고 일로 오는 경우는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럽니다. 단어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단어를 없앤 단어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문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후퇴를 한다는 얘기예요. 후퇴는 사실은 좀 언어에서 있기가 곤란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후퇴를 시킬 때는 그 곤란함을 넘어서는 중요함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함이 무엇이 간데 얘가 뒤로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냥 마음대로 빼가지고 뒤에 놓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감, 진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마다는 아니지만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에 글을 잠깐 지우고 쓸게요.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피라미드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제가 붙여서 드릴게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평면적으로만 보면요. 평면적으로 삼각형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보면 이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안정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밑면이라고 하면 건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 뭔가가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가 훨씬 눈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요 부분이 예를 들어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지 윗부분. 요 부분은 아랫부분인데 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둘로, 언제 중간은 어디쯤이든 간에 둘로 나눴을 때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크면 이 도형 구조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겠죠.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도형이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해보세요.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게 밑이에요. 그러면 요게 위가 되고 요게 위쪽이 되고 요게 아래쪽이 된다면 요 가운데 어디매가 중간이라고 치고, 이 모양을 보면 왠지 우리가 이걸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는 위아래.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문장을 얘기할 때요, 문장을 크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크게 이렇게 두 동강을 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어느 기준을 내가 이렇게 탁 잘랐을 때, 요 앞부분이 작고, 뒷부분이 크면 클수록 요거 이렇게 세운 형태하고 같은 개념을 생각하세요.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요. 이게 만약에 이 앞부분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뒤에가 작으면 이걸 세워놓으면 이런 느낌이 난다고 이 영어권역의 사람들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앞에 오는 것이 뒤에 오는 것보다 작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언어를 써요. 앞에 오는 게 클 때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에 대한 관련된 어떤 항목, 문법 항목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왜? 가주어 진주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요런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테크닉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뭔가가 A, B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 때 앞에 오는 A는 작고 뒤에 오는 B가 큰 걸 영어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던 명사가 이 전치사와 함께 있던 명사가 전치사를 보고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요 뒤에 모습에서만 보면 얘가 이제 앞이 되고 여기가 뒤가 되잖아요. 요 동사 뒷부분에서만 보면 그러면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아무리 커도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여기에 오는 이 명사가 목적어가 주어랑 역시 다른 거니까 목적어는 맞는데 뭔가 앞이든 뒤든 뭔가 형용사 개념이 막 떡떡떡 붙어가지고 덩치가 이만해져 버렸어요. 그럼 덩치가 커지면 여기 있고 얘는 조그만해. 그러면 돌아서 지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가 봐요. 그럴 때는 얘를 뒤로 돌립니다. 얘가 커지면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돌리면은 이게 작고 이게 커졌으니까 될 것 같지만 그냥은 돌릴 수는 없잖아요.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얘가 버리고 온 걸 주워서 다시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통 클 때 얘기해요. 간접 목적어라는 게 직접 목적어보다 사이즈가 좀 클 때 얘를 뒤로 빼서 전치사까지 붙여가면서 뒤로 뺀다. 그럼 뭘 의미함인가? 여기에 제가 좀 이상한 그림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단어가 뭐냐면은 균형이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워지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에 대한 수긍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이 사형식 하나를 얘기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형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없는 삼형식이었어요. 이것은 이 뒤에 전치사를 붙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뒤에 있던 명사였어요.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늘 따라오는 개념에서 전치사를 굳이 쓰기 싫어서 전치사를 버리고 일로 데려와서 하나의 자리가 새로 탄생한 거예요. 이것도 목적어 자리예요. 주어랑 다른 거니까. 결과적으로 준다 개념의 뒤에 동사 뒤의 모습은 두 개의 목적어가 등장하는 형태고 앞에 거는 간접 목적어, 뒤에 거는 직접 목적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정말 드물게 두 개가 나란히 오는 형태예요. 명사는 원래 이 앞에 삼형식 구조까지 해서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명사가 갈 수 있잖아요. 명사가 서로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는 그 문제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자리로 정해놓고 단어를 넣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눈으로 좀 익히셔야 돼요. 여기에는 전부 준다 개념이 옵니다. 준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준다 하면 기부가 떠오르지만 제가 예를 들면서 teach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을 해서 준다 텔도 있고요. 또 물어서 주는 것도 ask라는 단어도 있어요. 지금 쓰지는 않을게요. 보내주면 멀리 보내주거나 할 땐 send라는 단어도 있고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건네주는 거는 pass 이렇게 돼요.
또 뭐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make도 그렇게 쓰고, 돈 내서 사서 주는 것도 준다. 준다 동사가 한 10개쯤 돼요. 많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 형식은요, 진화한 형식이 생긴 거는 조금 모양이 길쭉해도 굉장히, 심플하고 좀 단순한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 준다 하면서 나오는 이 형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올 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감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일 쉬운 문형이 사형식이라는 구조 아닌가. 단어가 몇 개 안 쳐서 그래요. 동사가, 준다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형식은 별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다음 오형식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지금 여기서 이제처럼 뭔가 확 풀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